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새벽 시간대고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제가 관심 가지는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관심 가진 주제가 뭐냐고요? 예, 공무원이죠, 공무원. 예, 공무원인데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이 공시 바닥에도 공무원 수험생 중에 이 명문대 나온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구급 시험에도 뭐 스카이 정도는 아니지만 인서울권 합격자들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 경찰 시험 붙어가지고 예전부터 경찰 일하시는 분이 그 자기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제 순경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좀 들으면서 에이 뻥이겠지 하고 있는데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경찰 시험도 옛날하고 다르게 뭐 중경외식급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꼭 뭐 스카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인서울 정도 나왔으면 명문대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했네, 수능 잘 봤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는 뭐 7급 물론이고 이 구급 시험 같은 경우에도 예, 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그 친구들도 내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 공무원 시험에 들어오려고 이 학교를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맨 처음에는 아마 공무원 시험을 보려는 생각은 없었겠죠. 근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예, 다니면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명문대생들도 공시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지를, 현재 왜 이렇게 많이 뛰어들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뭐 공무원 시험 뭐 열풍이다 못해 광풍이고 그 옛날부터 마찬가지고 지금 좀 더 심하죠. 아무래도 지금 먹고 사는 게 어렵고 좀 다 안 되고 제조업이든 뭐 다른 경기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뭔가 다 불안하잖아요. 어떤 산업이도 불안하다 보니까 그나마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굶어 죽지 않는 공무원 시험을 안전빵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뭐 오래전부터 뭐 공시 바닥에 소위 말하는 이제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많이 이쪽으로 많이 뛰어들었거든요. 어, 사실 저는 안타까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뛰어드는 것 자체가 인력 낭비, 국가 낭비라는 말씀을 제가 했어요. 예. 왜냐, 저 친구들이 고작 공무원 시험 보려고 저렇게 수능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잘 맞고 좋은 대학교 간 게 아닐 텐데 왜 이 친구들이 이 공시 바닥에 들어왔을까? 공시 바닥 들어오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전공이나 대학교의 어떤 그 이름값이나 그 살릴 기회가 없을 텐데, 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요 채팅에 적힌 걸 제가 복사해 왔거든요. 아는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네가 학벌 따지는 게 싫어도 네가 사람 뽑는 입장에서 같은 학교 출신 뽑겠냐, 아닌 출신 뽑겠냐 라는 말에 대답이 안 나오긴 하더라고 얘기했는데, 잠깐 이거 그 채팅에 썼는 거 왜 가지 않냐 하면 여기에 답이 있어. 왜 명문대생들이 공시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지가. 명문대에 나왔다고 해서 네, 취업이 보장되는 시대는 네, 지났기 때문에. 명문대 나와서도 취업 될지 안 될지 장담하기 힘들고 어, 번번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고 고배를 마시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는 소개 안 시켜드렸지만 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한 그 명문대생들 그 취업 관련 고민 사연 많이 했습니다. 어, 제 방송에 고려대도 나왔었고 성균관대도 나왔었고 한양대도 나왔었고 중앙대, 경희대, 외대 웬만한 학교는 다 나왔네요. 근데 그 친구들 얘기하는 게 사기업이 취업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냐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하는 게 낫냐.
사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너무 빡시다 이게. 그래도 이 정도 대학교 나왔으면 취업할 때 경쟁력이 있겠지. 그래도 어렵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이 정도로 내가 힘들거나 어려움을 봉착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예, 예, 못했습니다. 명문대 나왔다고 취업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명문대 나온 사람이 취업이 유리한 게 맞아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명문대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거야. 옛날에는 확실히 명문대 나왔을 때 그 이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드밴티지가 있었어. 기업들이 모셔가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어, 명문대 나왔다는 것만으로 서류 통과가 쉽게 됐었고, 면접까지가 웬만하면 합격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명문대생들도 서류에서 자주 낙방하고, 면접까지 가도 떨어지는 케이스가 간간히 나와요. 예. 이제는 기업들도 그 명문대생이라고 우대해주고 받아주고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그만큼 채용 시장이 굉장히 공정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나쁘게 말하자면 대학교 이름값이라는 게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대학교 이름값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완전히 지났기 때문에 어, 뭐 졸업하고 나면 마땅한 대책이 있겠거든. 우리 같은 명문대생들이 취업이 가능했거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공무원 시험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전문고를 가져왔잖아요. 아무리 네가 학벌 따지는 게 싫어도 네가 사람 보는 입장에서 같은 학교 출신 뽑겠냐 아닌 출신 뽑겠냐라고 했는데 음, 내가 저 질문을 듣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은 틀렸다고 했어요. 저 말이 야, 과거 기준으로 하면 맞는 말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기업에서 사람 자체를 뽑지 않아요. 특히 제조공채. 그래서 저 문장이 요즘에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저 문장을 맞다고 했지만 좀 비꼬고 싶은 게 뭐냐면 저거는 사람 많이 뽑고 채용 시장이 좀 활발하고 그리고 면접까지 갔을 때 얘기야. 면접까지 가는데 한 사람은 좀 좋은 학교 나왔고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 아닌 사람. 그럼 그 중에 그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같은 출신 사람 뽑겠지. 면접까지 갔을 때 얘기해요. 안 그렇습니까? 면접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저게 적용될 리가 없어요. 서류 통과부터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은 저 말이 좀 효력이 없는 게 과연 저 말을 하신 분이 어느 기업을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업 사람 뽑습니까?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그 채용 시장 활발하던가요? 지금 많은 기업의 대조공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생신입들 안 뽑잖아요. 경력직 뽑잖아요. 예. 경력을 만들어 오라고 기업에서 자꾸 요구하잖아요. 물론 면접까지 서류 통과하고 이제 이런저런 과정 다 통과하고 면접까지 통과했을 때는 저 말이 맞겠지. 근데 지금 서류 통과도 힘들고 뽑지도 않아. 그렇지 않나요? 아예 기회가 별로 없어. 자기도 별로 없고 공채도 별로 안 나오고 서류 통과도 예전처럼 막 쉽게 통과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저희 언니 홍대 나왔는데 면접관이 홍대 출신에 잘 봐준 것 같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면접까지 갔어야 얘기죠. 면접까지 안 갔으면 안 된다는 거지. 서류 통과 못했으면 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서류 통과할 만큼의 어떤 학점이라든지 스펙이나 어떤 그런 기타 대외 경력 이런 거 채우지 않았으면 뭐 면접관이 내가 같은 홍대 출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물론 지금 이 공시하고는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4개월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4개월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요. 계속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벌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학벌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 바운더리가 좁아지는 건 사실이야. 학벌이라는 것도 어디 써가지고 내가 자리를 꿰차고 뭔가 내가 아웃풋을 만들었을 때 학벌의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 데도 쓸데가 없으면 학벌은 그냥 학벌일 뿐이에요. 어? 자, 문제는 그런 거예요. 명문대기 때문에 그래 사기 없으면 계속 이제 자리가 나와서 지원해보라고 하는데 언제 날지 모르잖아. 지금 보면 1년, 2년 이렇게 무기한으로 준비한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3년 준비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취업 하나 들어가는데 2, 3년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대학교 졸업하고도. 대학교 졸업하고 다이렉트 이렇게 무료 입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좀 이렇게 자주 있었지만 지금 없어. 기업에서 경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사람은 잘 안 뽑기도 하기 때문에 1년, 2년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흔해 빠진 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명대생을 나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차라리 1년이나 저렇게 준비할 거 차라리 공무원 시험 바짝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공몰이 되니까. 물론 내가 배운 전공은 쓸 수가 없는데 언제까지 하염없이 뭐 나오지도 않은 공채를 어? 오매불만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공무원 경쟁률이나 지금 사기업 취업 경쟁률이나 우리 사기업 취업 경쟁률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은데 어, 뭐 공무원의 사기업이나 경쟁률 터지는 거 마찬가지고 그럴 바엔 차라리 공무원 시험이 낫지 않을까? 뭐 사기업도 불안한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사기업 대기업 들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준비 빡빡하게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들어가요. 옛날처럼 뭐 대학교 졸업해서 바로 들어가는 케이스는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것저것 거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 말씀하신 분이 그 저 말씀하신 어떤 분이 저분도 나이가 드신 분이겠죠. 지금 젊은 사람이 아니라. 예. 뭐 면접관 입장에서 얘기를 했겠지. 근데 문제는 지금 뭐 그런 자리도 없고 기회도 없고 들어가려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 그런 형국이잖아. 뭐 서울저 뭐 대기업 같은 경우 이러면 공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 자릿수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자기가 이제 기업이 공채로서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젊은 명문대생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꼰대끼가 다분한 말이죠. 꼰대끼가 다분한 말이지. 그 저분은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가지고 연세대 나와가지고 취업 걱정 없이 들어간 사람이야. 근데 과연 지금 시점 연세대 나온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만약에 내가 같은 연대 출신인데 저 얘기 들으면 저 사람 꼰대라고 생각이 들 거야. 아직도 저게 통한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렇게 얘기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젊었을 때 회사를 입사하던 시점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회사로 들어가려는 시점하고 같냐고. 아, 물론 뭐 저걸 이 말만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뭐 다 뭐 무조건 잘 된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시점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처럼. 그래서 명문대생들이 앞으로 이제 공시에 뛰어들고 합격한 사례는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 점점 가면 갈수록. 근데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사실 공무원은 창의적인 조직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창의적인 조직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걸 계속 반복하는 조직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 조직에 일하시는 분들 기분 나쁘지 보지 공무원은 솔직히 학력이 필요가 없고 학력이 쓸모가 없어요.
학력적인 어떤 피지컬이나 학력적인 어떤 기초적인 그런 어떤 피지컬을 요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물론 뭔가 배우려고 한다거나 법칙 같은 거 알아야겠지. 그건 하다 보면 다 느는 거야. 하다 보면. 근데 그런 일을 저 명대생들이 가가지고 하는 건 너무 좀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뭐였지?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 서울대 나와가지고 이제 행정고시 합격하시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사무관으로 일하는 거 봤는데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뭐야 기획재정부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그 어디지? 그 세종시에서 문서 적고 고치고 문서 적고 적고 그거 하루 종일해. 그것만 하루 종일 한다니까요. 물론 그것도 나는 지식을 쌓는 건 쌓는겠지만 문맥 고치고 지웠다 고치고 고치고 보고받고 수정하고 고치고 보고 그것만 하루 종일 해 그것만. 예, 그것만 하루 종일 한다니까 서울대 나와가지고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물론 그것도 나름 머리가 있어야 하는 일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보통 다른 사람들 같으면 현타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고작 하는 게 문서 타이핑하고 수정하고 고치고 서식이나 만들고 있으니 5급이 하는 일이 이 정도인데 9급은 얼마나 심할까요? 7급이나 9급은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뭐 공무원의 직업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직업이 사회 전체를 기여할 수 없는 조직이잖아. 한계성이 분명히 있는 조직이잖아요. 나라를 절대 먹여 살릴 수 없는 조직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나라의 어떤 그런 재정적인 걸 뺏어갈 수 있어도 먹여 살릴 수는 없는 조직이야. 근데 먹여 살릴 수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낭비입니까? 안 그래요? 하...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안타까워요. 뭐 물론 제가 이런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수재소리 듣고 공부 좀 한다는 얘기 듣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뭔가 어떤 골고루 어떤 사회 분야를 뻗쳐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뭔가 좀 나쁘게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도 명문생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나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우리보다 낫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우리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낫죠. 나은데 이분들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예. 이분들도 이제 아무튼 뭐 공시든 사기업이든 그 원하는 목적, 뭐 가고 싶은 곳에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저 명대 나온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건 사회가 잘못한 거 사회가. 세상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증거예요. 뭔가 이런 아웃풋을 제대로 활용할 것이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